자, 계속 보시죠. 책의 17쪽입니다. 3장 용도지역 등이고요. 자, 1시간만 부탁이요. 1시간만 볼펜을 놓고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설명 내용보다도 뭔가를 막 쓰시는데 너무 바쁘신데, 여기는 또 뭐 쓸 것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볼펜 놓고 듣는 것도 좀 생소하겠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죠. 17쪽에 3장 1절 용도지역이 있고요. 먼저 굵은 1번 용도지역 등 개괄이 있고요. 개괄이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아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 갔다 돌아오기는 뭐하니까 먼저 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기계정은 사업이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땅바닥 이름 붙이는 것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습니다. 둘째 줄이요. 용도지역,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하는 거죠.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구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의 특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없이 자동방으로 A 용도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칸 뭐 달라고 지정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법과 시행령, 조례 등에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건폐율, 높고 낮고가 용적률, 그것도 역시 법과 시행령과 조례의 숫자들이 정해져 있겠죠. 셋째 줄이에요.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뺀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한 때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10가지가 있고 새로 추가되는데,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용도지구를 싹 털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싹 털어서 없어질 거니까 지금 초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년 돼서 없어질 거 시험에 그만 안 내는 게 기본인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거 법 비교해서 올해 없을 것들을 그러면 싹 없애버리고 안 하면 좋겠지만, 또 그 차례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출제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지방에서 더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10가지 중에 8가지는 세분,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 등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칸요. 용도지구 뭐 달라고 지정하고요. 고도지구 일정 높이 못 넘는다. 또 아니면 무슨 지구에서는 그곳에 맞게 해라.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관청에서 정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건축 용도 제한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칸이 특별한 거고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조례가 아니다 5가지가 있죠.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넷째 줄이요. 용도구역 역시 필요할 때 정하고, 구역마도 개시슈 4가지가 있죠. 도, 개, 시, 수 4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 용도구역 특별하죠.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게 용도구역이죠.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제가 워낙 세니까 법이 다 따로 있는데, 시가와 주중구역 우리나라에 딱 한 곳, 따라서 따로 법으로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역시 필요시 정하고, 뭐 달라고요? 기반시설 배치 이렇게 한다.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이렇게 해라. 도면을 내는 거죠. 네 번째 칸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 단지 이름이 뭐였고요? 첫 번째 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거기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가겠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랫줄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필요할시 지정하고, 뭐 하더라고요?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래서 그 내용, 행위 제한 내용에는, 도면에는 2글자,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건은 포함해야 되고, 네 번째 칸 역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단지, 땅바닥 이름이 뭐였고요. 첫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면 이름이 뭐고요. 네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이죠. 동그라미 1번이요. 용도지역은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끼리 중부하여 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땅의 가장 밑그림이 용도지역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을 각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필요한 때만 지정하고 용도지구 한 땅에 뭐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3번 용도구역은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개인의 사적 개발도 하지 말고 개발하지 마라.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라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용도구역끼리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대한민국의 지정이에요? 일본의 지정이에요? 대한민국의 지정하죠. 근데 대한민국 땅바닥은 다시 바꾸면 뭐라고요? 용도지역이죠. 용도지구, 용도지역 위에 올라서는 거고 용도구역 역시 용도지역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거기에 초점인 거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서로 중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목적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18쪽이요. 굵은 2번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양괄호 1번에 4가지, 9가지. 18쪽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21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19쪽에 굵은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들이 먼저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두 번째 지정의 특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뭐 하려고 지정한다고요?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을 하려고 지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 자 보시죠. 먼저요. 18쪽 제일 위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홍보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까 보셨던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가 있었죠. 그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괄 1번 첫 번째 표에 첫 번째 칸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다고요. 혀로 소리 내시고요. 첫 번째 칸 첫째 줄이요. 4가지 앞 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둘째 줄 9가지 앞 글자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녹, 계생보, 농자가 있고요. 셋째 줄이요.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에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보시면요. 먼저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 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이요. 조표를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아까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관리지역은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땅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업을 진흥하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등등등을 보전하자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4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표에서요 9가지로 나누게 되죠.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녹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의 설명 등은 도시지역은 특별한 내용 별로 없는 거죠. 주거지역 거주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지역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로 정해져 있고 아파트가 주택 5개층 이상 따라서 녹지지역 4층 이하 못 짓는다고요? 아파트 못 짓는다는 거죠.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아무튼 보시면 도시적 인구와 산업이 있고요. 그 많은 인구가 주무시자는 게 무슨 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이고요. 산업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고 요즘 TV 선거 때마다 아까 대선 후보들 나와서 맨날 4차 혁명, 4차 산업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선거 얘기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 농업인 거고요.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3차 산업 만들었으면 사고 팔고 해야죠. 그래서 인구와 산업 바글바글 이 뭐고요? 주상공이고 사람들 생활해야 되니까
아파트, 상가, 공장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되고요. 녹지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관리지역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뭐에 비슷한 땅이고요. 도시지역에 비슷한 땅이고 생산관리는 뭐에 비슷한 땅이고요. 농림지역 비슷하고 보전관리는 뭐에 비슷하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한 거죠. 관리지역은 당연히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도관농자,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땅바닥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이요. 그러니까 도시적 가까운 땅이죠. 도시적 비슷한 땅이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거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도관농자 뭐에 비슷한데요. 농업, 임업을 해야 되니까 무슨 지역에 비슷하다고요? 두 번째 칸이요. 무슨 지역에 비슷하다고요? 농림지역에 비슷하다고요. 왜요? 농업, 임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그렇잖아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되게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 내용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농업, 임업, 농림지역과 똑같다고요. 근데 눈치학상 이름만 농림지역으로 하지 않고 주변 눈치 때문에 이름만 뭐로 한 거라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는 뭐가 있고요? 농림지역 곤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은 그러니까 자연환경보호, 세 번째 칸,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여기까지는 무슨 지역과 비슷한데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거기 땅바닥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기가 뻘쭘하니까 이름만 보전관리지역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고요? 곤란관 뭐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곤란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요. 그 표에 네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을 가시자고요. 이렇게 9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가지, 9가지, 21가지 중에서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이고 네 가지는 너무 뭉뚱그려 있어서 9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기개발지 네 번째 칸이요. 이미 개발 끝난 땅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칸 지금 표가 몇 칸이죠? 5칸이죠. 네 번째 칸이요. 네 번째 칸 이 중에서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아파트, 상가, 공장 어디까지요? 주상공까지는 이미 개발 끝난 땅이죠. 그 다음에요. 아래 생보 농자 7번 보시죠. 농자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죠. 그래서 농자가 생보 농자 그러니까 농자나 생보 농자 뭐 똑같은 거죠. 뭐 이름 리듬은 이제 셔일만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다 무슨 땅이고요? 보전 땅이죠. 가운데 있는 녹계는 뭐고요? 개발 땅이죠. 녹지지역 이름은 녹지지만 명색이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조금 개발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지만 어디에 가깝다고요? 도시지역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녹계는 뭐고요? 개발 가능 땅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칸이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뭐 이것이 50번 농지법까지 50번 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이요. 그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 주상공이 아닌 땅을 녹계 생보농자 할 수도 있지만 계생보 전체는 한 글자 뭐니까요? 관이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네 글자 뭐라고요?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녹관농자에다 뭐 한다? 우리 책 시험 나오는 것만 25번이 넘어요.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양과로 2번형. 이걸 이제 또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눠 가자고요. 그러니까 21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도시지역을 16개로 그다음에 계생보 농자는 더 구분하지 않으니까 전부 그러니까 2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19쪽 유형.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러니까 전용 주거는 어떤 주거 환경이요? 양호한 주거 환경, 양호한 주거 환경. 일반 주거는 어떤 주거 환경이요? 편리한 주거 환경, 편리한 주거 환경,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고층 주택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 주거지역. 그러니까 준자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준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준자라고 하는 한글말 자체가 아니 한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준 주거 지역은 뭐가 중심이고요.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것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준 공업도 그러니까 공업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준 주거, 준 공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그 준 주택.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에서 나오는 거고요. 준 우승인 거죠. 그러니까 준 우승, 그러니까 준 주택, 준 초고층 또 이런 거 쓰면 뭐 다 쓰실 거. 그러니까 준 다중이용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준 우승은 두 가지라고요.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은 아니죠. 그런데 뭐에 가까워요? 우승에 가깝죠. 우승에 가깝다. 요 뭐에 가깝다. 그것과 비슷하다. 이제 요것만 끊어서 한 게 준주거, 준공업이고 주거에 가깝다고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고 주거인데 다른 게 또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초점은 뭐고요? 우승이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니라고요. 초고층이 아니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걸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기능 위주로 그러니까 이를 지원하는 기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내려가서 보시면 그 표 아래 첫 줄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세 글자, 표 아래 두 줄짜리 문장이 있죠. 뭐 앞 글자 따놓은 거예요. 주거지역 세 글자 뭐가 있고요? 전일준, 여섯 글자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이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세 가지, 그러니까 전일준이 있다고요. 전일준이 있고 전머머 1머머, 그러니까 전양호 1편리,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전양호 1편리.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1, 2, 1, 2, 3준이 있죠. 1, 2, 1, 2, 3준입니다. 1, 2, 3, 1, 2준이 아니라 1, 2, 1, 2, 3준이면 된 거죠. 1, 2, 1, 2, 3준만 훼손이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두 가지,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뭐가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 거죠. 설마 여기다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요 1, 2, 3 상중하, 저중고, 진선미, 정숙현 그 중에서 뭐고요? 저중고인 거죠. 준주거지역,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거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업지역,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대로 다 써져 있죠.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이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근린 상업지역이고요.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이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유통 상업지역이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담당이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이요. 도심, 부도심,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은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중심 상업지역이죠. 뭐 네 글자 소리만 나면 되는 거죠. 상업지역에 네 글자 뭐가 있다고요? 근유, 일중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업지역 세 가지요. 전일준, 전용 공업지역,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공해, 가스 뭐고요? 독가스인 거죠. 이거 독가스 쓰느라고 몇 번 애를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독가스 쓰면 자동방으로 바뀌어버려요. 독가스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자 쓰고요. 한 칸 떼고요. 까자 쓰고요. 또 한 칸 떼고요. 쓰자 쓰고요. 다시 이제 이걸 없애면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맞춤법 틀린 말을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가스는 재미가 없잖아요.
독가스가 뭐고요? 전용 공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업, 환경을 제외하는 공업, 그런 것들이 뭐고요?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 공업에다가 기타 기능이 얹어진다는 거죠. 경공업에다가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다른 것들을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가스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전일준, 독가스가 전용 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데 이름은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어찌고 저찌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녹지. 그러니까 생산녹지, 그 설명 세 번째 칸에 둘째 줄이요. 생산녹지, 녹색,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녹지 생산, 녹색 생산, 녹색 생산, 공업 생산이요, 농업 생산이요? 농업 생산이죠. 물론 뭐 냉장고도 뭐 녹색 껍데기로 낼 수도 있지만 녹색 혁명, 녹색, 그러니까 농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적 생산, 이 자연 생산 녹지, 생산 녹색, 녹색 생산, 그러니까 농업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 길이 보전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이 세 가지 자생보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 아래 줄이요. 주거지역 세 글자 전일준, 여섯 글자 전향호 1별리 1, 2, 1, 2, 3준 이고요. 상업지역 근류 1중, 공업지역 전일준, 전용공업 독가스면 됐고, 녹지지역의 자생보인데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되고요? 개발이 허용되고, 뭐 생산녹지는 농업생산이어서 개발을 유보한다는 표현이 위에 있었습니다. 보전녹지는 그냥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요. 뭐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앞에 골란자 썼듯이, 그러니까 관리 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자생보, 그러니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는데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되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계획인 거죠.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뭐 틀릴 수가 없는 거고요. 생산녹지는 어떤 생산이고요. 생산관리는 어떤 생산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연필 두고 그건 쓰시죠. 그 표 아래 두 줄이 있죠. 그러니까 두 줄에 둘째 줄에 공업 전일준, 녹지 자생보, 자연개발, 자연녹지 개발, 생산녹지 유보, 그다음에 보전녹지 보전. 그 옆에다가 다음 글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곤란관이죠. 앞쪽에 있었죠. 곤란관이라고요. 앞쪽, 그러니까 18쪽에 관리지역의 계생보, 계획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인 거고요. 생산 관리 뭐고요? 곤란. 그다음에 보전 관리 뭐고요? 곤란이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러니까 아무튼 우선은 썼지만 그러니까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안 썼는데 앞쪽에 그거는 혀에 붙여주다고 말씀드렸죠. 곤란관이라고요. 곤란관만 혀에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곤란관이라고요. 칠판요. 생산녹지는 무슨 생산이고요. 그러니까 생산관리는 무슨 생산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라고요? 곤란관인 거죠. 곤란관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도 곤란하고요. 곤란자 있어야 관리지역이라고요. 곤란관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뭘 어떻게 보전하고요. 여기는 뭘 어떻게 보전하고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곤란관이라고요. 곤란관인 거죠.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도 곤란하고요. 그냥 곤란관만 혀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에서 맞고 틀리고 뭐 세 번 틀리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안 틀리니까 그건 7월달 가시면 되는 거고 그냥 뭐라고요? 곤란관만 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란관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계속요. 19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중요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특례, 특별한 예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구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즉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관농자 어느 하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2, 3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1번 공유수면 바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은 경우 준공인가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고시는 별도로 한다. 그건 뭐 별 내용 아니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은 1990년 뒤로 다 뭐예요? 도간농자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그냥 찰랑찰랑인 거지 땅바닥 용도지역이 아닌 거죠. 저렇게 됐는데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다고요. 매립했는데 여기를 매립했어요. 매립해서 새 땅바닥이 생겼으면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줘야죠.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주는데 용용용 입지 기계정 얘네들은 중요한 거니까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여기가 옆이 농림지역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농림지역에 붙어 있는데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다고요. 그러면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근데 이 규정이 없이 이 절차를 다 거쳐본다고 치죠. 2년 3년 5억 8억 써서 용도지역 정하면 도간농자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절차를 거치면 도간농자 중에서 뭐로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은요? 농림지역으로 하겠죠.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다고요. 뻔한데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자동방으로 뭐로 보자고요? 농림지역으로 보자고요. 그냥 농림지역이 잼 늘어났네 하면 되는 거죠. 공유수면 바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러니까 준공인가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냥 농림지역이 조금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지역 앞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뭐가 있어요? 수상목록이 있죠. 그러니까 지정한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도시지역이 잼 늘어난 걸로 치자.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시는 별도로 한다. 그건 뭐 거리도 아니에요. 그건 거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시험 나올 일도 아니고요. 근데 이상한 이제 문제집이나 또 아니면 이제 이상한 그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가끔씩 있으니까 귀찮은 것부터 얘기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귀찮아서 얘기 드리면 1번의 둘째 줄 화살표 언제부터 이웃한 땅으로 본대요? 준공인가일부터요. 그러니까 그 시험거리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행여라도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게 가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빵으로 뭐가 됐다고요? 농림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농림지역 됐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이게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이 아무나 가서 바다 메꿔요? 바다에 갖다 막 돌 붓고 막 흙 갖다 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관청에게 매립 면허를 받았을 겁니다. 매립 그냥 허가와 똑같아요. 매립 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또 말장난 뭐로 했고요? 그러니까 준공인가라고 했습니다. 공사 끝나서 그러니까 검사 신청, 준공인가 신청을 넣고 저쪽에서 준공인가를 해줬다고요. 준공인가를 해줘서 사업이 끝나게 된 거죠. 그러면 준공인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월 11일 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준공인가부터 농림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청, 인가를 내준 행정청과 인가를 받은 사업자 둘만 아는 거죠. 일반 국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준공인가를 내준 관청과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아는 거지 일반 국민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 땅바닥 거기 공사했는데 그 땅바닥 농림지역 된 거예요. 라고 따로 뭐는 해야 된다고요? 고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 뭐 그런 건 꺼리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작은 2번 다음 어항전택 3 다섯 가지는 뭐로 본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점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디 앞바다요?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 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는 제외한다. 점 택지개발지구는 뭐고요?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산업단지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말고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아랫줄 농공단지는 무슨 목적으로요? 농어촌 소득 증대 목적으로 농촌 마을에 공장 한두 개,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하나 집어넣게 해준 게 농공단지입니다. 농촌 마을에 콩나물 공장 하나 들어섰다고요. 도시지역이에요.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어항전택 3 다섯 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이것은 이제 아까 그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정해져 있는데 관청에서 어느 데에다가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을 정했습니다. 뭐 우리 시험 나온 것 뭐 이것 갖고 3번, 4번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초점이요. 어항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OX X인 거죠.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수면은 관리적으로 본다. OX X요. 뭔 관리적 없고요. 다 뭐라고요? 도시적이요. 도시적 앞바다만 도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컨테이너에 실어 나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찰랑인 거고요. 여기 이 도시적 앞바다를 뭐로 보겠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니까 발전소 땅을 얘기하는 거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덩어리들이 꽤 되잖아요. 그 자체로 한 덩어리가 되니까 저 산골 속에 그 화력발전소 있어도 바닷가에 원자력발전소 있어도 콘크리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로 본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기장군 그 위에 기장 울주 그쪽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고리 6호기 7호기를 또 쓴대요. 근데 그거 쓰면 안 된대요. 그거 갖고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바닷가에 요런 꼭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자로가 있는데 그냥 바닷가에 콘크리트 한 덩어리 있는 거죠. 그럼 바닷가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이요. 발전소 땅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라고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땅 도시지역이라고요. 그 얘기였고 그 전원 일기가 아니라 그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그 자체로 신도시인 거죠. 주택이 들어서는 땅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그 네 번째 점 가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본다. OX X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점 다시요.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본다. OX X요. 산업단지에는 4가지 모두 다 포함되니까요. 농공단지까지도 포함되니까 농공단지를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판요. 어항전택 산이라고 하지 않고 어항전택 3 하는 이유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중간 땅 어디에 있는 관리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개발 땅, 중간 땅, 보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땅에다가요. 그러니까 중간은 개발로 갈 수도 있고 보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중간 땅에 어느 땅 정해서 너는 이제 중간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개발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과 중간과 보전에 어느 줄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근데 너는 개발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보전으로 가야죠. 자동방으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보전으로 넘어간다고요. 어느 땅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땅바닥이 있는데 그 땅바닥에 대해서요. 너는 이제 개발 아니고 그래서 중간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보전으로 넘어가야죠. 여기까지는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개발과 중간과 보전 셋 중에서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중간도 개발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야 라고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쪽 소련말로 번역하면 뭐고요? 개발 땅이 도관농자. 넷 중에 개발 땅은 뭐예요? 도관농자. 도관농자 중에서 저쪽이요. 또 아니면요. 개발 땅이 뭐고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바글바글 개발 땅이잖아요. 관리지역이 뭐고요? 중간 땅이고요. 그러니까 농자는 무슨 땅이고요? 보전 땅이죠. 근데 이 땅은 농사를 짓겠다고요.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개발 땅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땅 아니라고요. 어디로 가고요? 보전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나무를 키우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개발 아니고 중간 아닌 거 어디로 가고요? 보전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퇴갱이 보호하자고요. 토끼를 보호하자고요. 개발 땅 중간 땅 아니고 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농사 짓자는 거니까. 그런데 보전에 뭐가 있어요? 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빨간색 붙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농사 짓자고 했으니까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농림지역이요. 나무를 키우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데요.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잖아요. 림자가 뭐냐면 나무가 2개라고요. 나무가 3개 있는 한자도 있죠. 예, 뭐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2개는 거니까 나무 키우자는 건 뭐로 가요?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죠. 산토끼 보호하자는 건 어디로 가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간다고요. 그냥 빨간색 전에 하얀색까지는 회피했다고요.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다가 3번의 첫째 줄 중간 땅 어느 땅에다가요? 관리지역에서 3번에서는 관리지역 빠지면 X 관리지역 붙어있으면 맞고요. 뒤에 거 갖고 장난 안 쳐요. 관리지역만 있는 겁니다. 관리지역에다가 농사 짓자고 했으면 뭐로 넘어가고요? 농림지역이요. 그게 뭐 농업진흥이지 농업하자는 지역인지 그런 건 전혀 관계없고요. 그런 건 뭐 우리 점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이요.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다고요. 나무 키우자는 보전산지도 있고 퇴갱이 보호하자는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나무 키우자는 건 어디로요? 농림지역으로, 퇴갱이 보호하자는 건 어디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된 거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오늘은 이제 책자가 아니게 된 건 제 잘못이고 제가 원고 날짜를 못 맞춰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책자가 아니고 프린트물에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글씨도 작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약집을 보신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그래도 책은 2번을 봤지만 이 책은 이제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좀 특징이요. 지금 19쪽을 보셔도 그러니까 뭐 별표 어디서 몇 번 나왔는지 그러니까 근데 각 항목마다 제가 기본서를 쓰면은 거기다 별표를 다 군데군데마다 붙이겠는데 이건 별표를 군데군데 붙였다가는 이 쪽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해놨지만 어느 정도 출제됐는지 보시고 그냥 굵게 밑줄 된 거예요. 그것만 소리 내시면 공법 65점 아무 걱정 없어요. 안점한 개수도 40점은 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3번, 5번 소리 내시고 하시면은 6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5월 초에 뭐 있는 쉬는 시간들 즐겁게 편하게 잘 노시고 조금 시간 내서 공법 3바퀴 돌리시고.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